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28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선물은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특히 어제 이제 밀리고 나서 제 시간에서 애플, 아마존 뭐 등등 좀 시에서 돌려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 영향인지 일단 어제 그 월마트 그 실적 어닝 쇼크 요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밀렸지만, 지금 일단 시간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반영을 바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건 내일 마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금리 인상이랑 이것저것 나오겠죠. 근데 금리는 뭐 항상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0.75 요거 미치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1% 나오면은 살짝 조금 지수 측면에서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지, 1% 나온다고 해서 지수가 막 5%, 막 10%씩 막 깨지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증시 시황이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긍정적으로 막 우상향하고 막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뭐가 됐든 주식시장에서 횡보가 해주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좀 매매할 만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횡보만 해줘도 꽤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하는 스킬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오늘 저는 미국 지수 밀린 것 때문에 좀 핑계 삼아서 좀 많이 밀 수도 있을라나 싶었는데, 밀리지 않고 바로 좀 돌려주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마가 조금 아쉽죠. 오늘도 결국에는 이제 무상증자, 뭔 놈의 무상증자를 저렇게 붙이는지 제가 하면서 무상증자를 이렇게 붙인 시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무증 테마를 이 정도로 갖다가 계속 붙이는 거는 진짜 노터스가 엄청 시원하게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뭐 G2파워 원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신규 상장주죠. 특히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에서 무상증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졌던 게. G2파워 1대4, 엔지캠은 얘는 얘가 어떻게 무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무증을 하더라고요. 1대5.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무증 관련 주들 혹은 뭐 기대감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뭐 무증은 이제 좀 잘 맞는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얘도 좀 움직임을 중간중간 보긴 봤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크게 밀리면 어떡하지? 일단 기간 매도는 나왔는데 연기금은 받고, 투신이 조금 매도, 사모펀드랑 얘네들은 근데 이제 그 보유예수 풀리니까 그 장애 투자자들이 매도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신이랑 사모펀드는. 그리고 연기금은 받아주고 외국인도 받아주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최소한 얘가 막 이렇게 저점 일단 뭔가 시황상 크게 문제 없으면은 막 깨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보유예수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선방해 주지 않았나. 대신에 이제 한동안 이런 물량들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잘 지켜준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이제 뭐 봐야 되는 섹터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2차 폐배터리 쪽이 있겠죠. 대표격인 성일 하이텍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규 상장주 매매는 안 좋아하는데 내일 좀 생각 중이긴 해요. 얘가 뭐 따상을 뜰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성일 하이텍 내일 상장을 한다는 점. 그래서 그것 때문이죠. 오늘 MPC가 상장 전에 좀 마지막으로 불꽃쇼를 좀 끌어올렸죠. 그리고 내일 상장을 하면은 내일부터 매매를 할 거라면 차라리 페베르터리 쪽에서는 성일 하이텍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신규 상장하고서 거기서 뭐 가격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성일 하이텍, 삼성전자, IR 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상원 마지막 문턱을 일단 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뭐 이제 해가지고 하원 통과하고서 막 논쟁거리가 이제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통과 쭉쭉쭉 하고서 이제 바이든이 서명하면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육성 법안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측한테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일자리 형성부터 해서 그 지역 좀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엔 받아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뒤에 혹시라도 뭐 삼성이 좀 호재성, 뭐 엄청 큰 호재다라고는 사실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이제 동맹, 지금 뭐 칩 동맹,
반도체 칩 동맹 중국 좀 이렇게 따돌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 이런 이슈로 혹시 수급 들어오나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FOMC는 뭐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나도 거의 비슷합니다.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 중간중간 또 얘기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긴 하거든요. 대금 많이 주고 해가지고 얘는 뒤에 법안 이야기 제대로 붙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테마, 새로운 테마는 거의 없어요. 좀 개별주 장세, 오늘 뭐 무중 플러스 개별적인 이슈, 뭐 어떤 애들이 붙이냐, 뭐 2차 전지에선 좀 세력주 같은 느낌, 뭐 엘크론한테 금양 요런 애들이 좀 갑자기 또 힘 많이 주긴 했었는데, 좀 강도 있는 테마를 고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 5대 프로젝트 수주, 요거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뒤에 좋은 이야기 나오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대해서 조코이 인니 대통령 이제 방한 27일 방한 오늘이었죠.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윤 대통령 조코이 인니 행정수도 건설 수도 이전 인프라 등 그래서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누산타라 이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MOU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JC케미칼이 시간의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JC케미칼 전 이거 뭐 어차피 좀 매매할 생각은 없었는데 관심 테마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인도의 그 파묘 공장, 농장 이런 거 뭐 보유 부각될 수도 있다. 얘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갖다가 그 인도네시아 그 한국항공우주 카이, 얘네가 무슨 항공기였지? T50인가? 뭐 그 항공기 기술력 해가지고 이제 납입 돈 입금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혹시라도 얘네가 입금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은 한국항공우주한테는 좀 뭐 대금 결제 이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엄청 딱히 딱 지금 크게 엮인 느낌은 아니고, 일단은 뭐 건설 수도 좀 너무 폭이 넓어요. 이쪽은 좁히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뭐 히림도 추세는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뭐 31일 현대건설 제공시 그 기대감 때문인지. 그래서 뭐 이런 건설주들 그냥 폭넓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석탄 발전, 뭐 천연가스 줄이고, 여기는 뭐 이슈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21선까지 내려왔다 뭐 기술적 반등인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천연가스 혹은 이게 가을철쯤 겨울 전에 이 유럽 국가 측에서 가스 저런 거 부족하니까 대체 에너지 혹은 중국에서 석탄 발전에 대해서 막 호주 석탄 막 미친 듯이 그 수입한다 뭐 이런 뉴스들 좀 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나. 자,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 오늘 장외 시간에서 일단 악재 뉴스를 붙이긴 했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비덴트.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시간이 어디까지 내려왔더라.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한 7%, 11,850원. 일단 뭐 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이 구간 안에서 그냥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 빗썸 관련주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차트 관점으로. 지금 당장 이슈가 붙고 막 그런 거는 조금 뒤의 일입니다. 뭐 물론 이제 갑자기 중간에 뭐 FTX 뭐 실무진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붙일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돈 많이 들어온 걸 베이스로 이날 70억 가까이 들어왔죠. 7천억 가까이, 6,800억, 6,600억 엄청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돈을 베이스로 얘가 요 돈 들어오기 시작했던 곳이 요 구간이니까 뭐 요 구간에서 좀 움직임 주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고, 얘가 이제 밀린 뉴스에 대해서는 악재에 대해서는 이거거든요. 빗썸 이정훈 1000억대 사기 혐의 3년째 재판, 이번 매각에도 불똥 이런 뉴스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원래 있던 악재인데 아무래도 좀 제목이 뭔가 거하죠. 그러니까 이 계열사에 대해서는 좀 기억은 해 두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계열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이슈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거 잘 보시면서,
자, 그리고 8월 25일 제공시 요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원희룡, UAM 법, 그 다음에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게 했다. 국토부 장관이 뭐 직접적으로 말을 했고, 부동산 공급 대책, 요런 이슈 따라서, 부동산 쪽은 사실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뭐, 덕신 하우징, NX, 뭐, 한국가구, 뭐, 건설 시리즈, 범양, 여긴 좀 폭이 워낙 넓고, UAM 쪽은 베셀, 파이버프로, 네온테크 요거 3개 정도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얘네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쉬운 게 좀 회사 재무들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뒤에 잘 엮어주는지 일단 8월 달에 제출을 약속을 했어요. 뭐가 됐든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그리고 요거는 별 반응이 없었고 코로나 뭐 확진자 계속 좀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좀 밋밋하네요. 10만 명이 넘더라도. 그래도 코로나 쪽은 눈은 둬야 됩니다. 이쪽은 데이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항상 한쪽 눈은 둬야 돼요. 왜? 얘네들은 뭐 튀어나올 이슈들도 있긴 있고 치료제는 이렇게 있죠. BNC랑 진원생명과학, 진원도 8월 임상 종료, 한국 BNC도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BNC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9월 9일 서면 검토에 대해서 결과를 FDA 측에서 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은 그때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서 2달 내로 FDA에서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줬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한 9월 말이나 뭐 한 10월 이때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런 거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원은 8월. 근데 나머지 치료제들은 좀 그냥 긴가민가한 느낌은 있고, 그래서 뭐 자율적인 거리두기에 대해서 뭐 엄청 뚜렷한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좀 장 중에 엮어주지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뭐 붙였는데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지금 당장 막 뭐 엄청 막 주도 테마 느낌에서는 좀 뒤처지긴 했죠. 요런 게 이제 어딨냐. 이런 느낌이 코로나에서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워낙 좀 해먹었다 보니까 좀 빠지다 보면은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이거 혹시라도 뭐 21선, 그 다음에 이런 전 저점, 지킬 건 지키고, 뭐 5선 좀 타고, 21선 따라 올라오고, 그런 곳에서 좀 반영해 주나, 그 정도 보시면서 오늘 뭐 자율적 거리두기, 교육, 뭐 권고, 재택 수업이, 원격 수업이죠. 그런 거 권고로 교육 오르고, 뭐 재택근무에서는 이번에는 오늘은 링네트가 또 바꾸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이것저것 있고, 그 다음에 치료제는 BNC랑 진원, 저는 요거 2개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진원은 특히 요 자리 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얘는 일단 8월 임상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종료. 그리고 BNC는 조금 기간은 길어요. 그런 거는 고려하시고, 뭐 갑자기 좀 밀릴 수도 있겠죠. 텀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뭐 치료제 신풍, 뭐 일동, 이런 것들은 그냥 밀리다가 그냥 힘을 한번 줬어요. 일동제약 오늘 좀 그냥 어제 돈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좀 셌던 종목이라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깡으로 올린 거죠. 뉴스 안 붙이고. 근데 세종 메디칼도 이런 상한가 자리에서 한번 반응은 또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이고, 근데 얘는 이제 무증 가능성 뭐 그런 걸 엮었더라고요. 근데 유통 시총이 꽤 큰데 일단은 이런 좀 잡다하게 치료제부터 진단키트 코로나 이슈들은 좀 메인 테마는 아니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지수 밀리고 막 한다, 뭐 아니면 시장이 좀 밋밋하다, 막 무상증자 테마가 미친듯이 며칠 더 해먹다가 우리 좀 쉬자, 그럴 때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뒤에 확진자 또 뭐 15만 20만 넘어가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코로나는 그냥 버리기보다는 일단은 눈에는 좀 단타 관심 종목으로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진짜 뉴스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상증자가 움직이니까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퇴사를 좀 푹 쉬라고 이렇게 해주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갔다가, 그리고 또 밀려있는 종목들 중에 좋아 보이는 섹터 꽤 있거든요. 또 많기는 해요. 이것저것 그냥 눌림 대충 사놓고서 분할매수 하면 참 좋은 종목들 많지 않나 싶은데,
전 세계 밀 관련해서 뭐 식량 이런 이슈들 8월쯤에는 밀 비축량 동났다 뭐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식용유로 요리하기 겁난다 식품류 가격 줄인상 그다음에 식량 쪽은 애초에 생산이 문제이다 라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뒤에 또 언젠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식량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일단 소외된 포지션이긴 해요. 고려산업,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한타. 근데 소외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또 끌어올리는 게 대부분의 이쪽 섹터의 그 특성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이시케미칼은 저 인니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식량은 이제 슬슬 또 사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를 저거는 안 볼 것 같거든요. 안 볼 것 같다 보니까 오늘 막 5일선 깨고 한번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시장 요런 건 이제 개별주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특히 요런 지지 저항 있던 곳 깼다가 또 바로 끌고 올라오긴 해요. 종목이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뒤에 좀 잘 나가는지 그리고 8.15 특사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재용 부회장은 높은 확률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높은 확률로 거론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한덕수 총리 오늘 이재용 사명 건의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이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삼성 스펙 시리즈들이 조금 들썩였습니다. 스펙 4호가 7%, 스펙 시리즈들 그 이슈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은데 이 뒤에 일단 건의하겠다니까 건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냐 마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슈가 좀 남지 않았나. 근데 좀 높은 확률로 오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반도체 동맹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증시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측면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사면 얘기 뒤에 건의했다 뭐 그리고서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지 8월 15일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스펙 시리즈들은 또 이렇게 시세 주다가 또 밀리면은 그런 것은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런 이슈 이용해서 또 매매하기에는. 그래서 삼성 스펙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뭐 우린 PTS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 우린 PTS는 이렇게 21선 좀 밀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면 이야기 나오는지 그리고 재건협의체 얘는 언제 나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재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은 그때 가서 관련 주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미중 펠로시 하원 의장 다음 달 이제 8월 중에 대만 방문 이런 추진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는 있어요. 뭐 물론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엄청 시원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까지는 아닌데 신경전이죠. 그래도 히토류 애들 저런 걸 또 핑계거리 삼아서 한번 또 히토류 애들은 움직일 때 이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움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막 10%씩은 움직여주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이슈가 있다. 자 그리고 로봇도 지금 분위기상 이거 8월달에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잼스 8월 출시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휴림이랑 로보 얘네들은 지금 저거 출시 이슈 기다리고 있는 차트거든요. 딱 봐도 출시만 해라 그럼 뭐 해먹고서 도망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움직임을 좀 기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8월 잼스 출시하는지 그리고 원전은 오늘 뭐 G2파워가 자기 혼자 나 이제 원전 너희들이랑 안 놀아 하면서 나는 저쪽이 더 좋아 보여 신규 상장 무상증자 이쪽으로 갖다 좀 갈아탔죠. 얄미운 녀석. 그래가지고 들고 있는데 얄밉다는 게 나머지 원전 좀 다 같이 끌고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혼자 무중으로 딱 갈아탔어요. 그래가지고 원전은 이제 다음 달 뭐 K텍소눔이나 혹은 산업장관, 상원의장 이렇게 방문 이슈 그리고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수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사우디 원전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는 원전은 수주 이야기 나오는지 G2파워는 저는 아마 내일 시가에 보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뭐 우진, 한신기계, 서정기전 등등 원전주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폐기물 처리 이런 걸로 오르비텍 얘랑 삼형텍 얘네들도 계속 좀 살짝살짝 움직이긴 해요.
근데 저는 쟤네는 좀 무게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폴란드는 이거 계약은 했습니다. 본 계약 전에 이제 예비 계약 같은 느낌으로 갔다가 뭐 초도 물품 뭐 넘기고 막 그런 계약은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는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지금 결국에는 방산주는 뭐다? 수급주예요, 수급. 기관 애인들이 이탈은 안 했는데 요게 이제 계약했으니까 넘어갈지 막 밀리다 그러면은 얘네가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저 계약금 같은 게 언제 들어올지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근데 들어오고 하면 그 다음 분기에는 회사들 실적, 다음 분기 실적 좀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수 있는 금액이긴 해요. 엄청 크죠. 물론 이제 폴란드가 그거에 대해서 곱게 입금해줄 수 있을지, 재무 건전성이 좋은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되고서 나중에 뭐 좀 물량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결국 계약은 했고 내일 뭐 그 계약을 체결했다 이슈로 갖다 뭐 오전 중에 반짝하나 아니면 그냥 제로 소멸로 밀리나. 그리고 결국 이런 이슈들은 해석은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며칠 조금 더 보기는 볼 것 같은데 큰 재료는 일단 날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수급을 중심으로 갖다가 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수급이 워낙 좀 세게 들어오긴 해가지고 일단 이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급 좀 지속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카 뭐 마켓칼리 뭐 등등 내일 일단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 중요하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네요. 신재생도 지금 딱히 땡기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보면은 SDN이랑 풍력은 CS 베어링 요거 두 개 정도로 볼 거는 같은데, 지금 당장 풍력 쪽에는 뭐 이런 국가 비상사태 선포 혹은 뭔가 좀 아리백이던 뭔가 좀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좀 뚜렷하게 사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버행은 뭐가 됐든 일단 좀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고, 위성 발사 8월 3일. 그래서 내일 일단 우선 보는 거는 폐배터리 그 성일하이텍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가 막 진짜 따상하고서 거기서 굳히고서 뭐 어떻게 움직일지, 얘가 따상 가면 이제 혹시라도 2등주 하는 애들 그런 것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신규 상장은 좀 만만하진 않죠. 특히 성일하이텍은 노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애초에 그 청약금이 돈이 엄청 많이 몰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플러스 뭐 2차 전지, 그리고 요거에다가 내일 지금 미국 선물이 좋은데 미국 증시에서 괜찮은 섹터 뭐 2차 전지 섹터든 뭐 반도체 섹터든 뭐 내일 아침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뭐 전기차 섹터가 괜찮았다 아니면 뭐 애플,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실적 뭐 좀 기대감 해가지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든 뭐 좀 좋게 나왔다, 그런 것 따라서 좀 움직이나 그 정도 좀 볼 것 같고, 그 외에 좀 뚜렷하게 볼만한 테마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냥 사실 제일 위에 둬야 되는 거는 무상증자 개별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을 안 보다 보니까 무상증자 섹터를 저는 매매를 거의 안 해요. 진짜 너무 할 거 없으면 하긴 하겠지만 굳이? 근데 또 굳이라고 말하기에는 오늘만 해도 종목들이 막 한 대여섯 개가 움직이니까 눈은 가긴 가는데, 요거는 뭐 좀 각자 맞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은 뉴인텍, 금양, 뭐 비덴트. 뉴인텍은 강한 건 아니죠. 강한 건 아닌데 얘랑 이제 사명화학이 재료로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은 금양이랑 비덴트, 요런 애들은 눌림 자리 좀 한번 캐치를 해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로템은 수급 잘 들어오나, 그 외에 좀 잡다하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뚜렷하게 볼만한 테마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시장이 조금 난잡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웰크론한텍도 오늘 돈이 좀 붙긴 했는데 이 종목 특성은 상한가를 못 가가지고 잘 그런 거 있고 좀 잡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거 컨소시엄 7월 원래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되는지, 그리고 8월 달에는 일단 이런 컨소시엄, 디지털 화폐 컨소시엄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강남에서 무상 서비스 요거 있었죠. 자율주행은 종목 섹터가 워낙 많기는 한데 요즘 뭐 안 그래도 현대 이쪽도 실적 좀 잘 나오고 해가지고 뭐 인포뱅크, 그다음에 뭐 팅크웨어, 그다음에 모트렉스는 무중 이슈로 좀 갈아탔었는데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있고, 좀 강하게 딱 볼만한 테마는 없는 것 같네요. 종목 개별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